예, 안녕하십니까. 가칭 신림 5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기 힘든 그런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 8일에 발대식을 가지고 저희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그리고 그 이하 추진위원 한 30분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조직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업 구역은 전반적으로 한 이렇게 지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 신림초등학교거든요. 신림초등학교 옆에 난곡터널, 관악세무서 건너편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요. 여기 이제 서원 어린이 공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409번지예요. 409번지. 그리고 여기 일부 408번지가 있는 요 골목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파란 선은 요 파란 선 아래쪽으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를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서 재개발이 아주 힘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4층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20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재개발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정비업체에 가서 여기 구역을 재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 그런 정비업체들에서도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등장을 하면서 종상향, 그리고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저희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은 저희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서 저희 가칭 신림 5구역이라고 정하고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저희 가칭 신림 5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 계열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면적으로 치면은 대략 한 6만 6천 평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70% 이상이 됩니다. 아주 많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정비 업체들의 재개발을 의뢰했을 때 이곳은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추진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세대수는 기존 이제 추정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약 3,800명 정도가 되고요. 또 예상 분양 세대수는 5,400세대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가안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12월, 올해 12월이죠. 이때까지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 예정인데 동의서를 약 50%를 목표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여기 사무실에 벽에 다 붙어 있는 이런 표인데요. 자,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보시면 민간재개발에서 지을 수 있는 어떤 높이의 상한선이 있어요. 민간재개발로 해서 이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치면 공공재개발에서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 받은 부분의 절반 정도를 수익형 전세 등 이런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가 조금 늘어나지만 그만큼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은 만큼 임대를 그만큼만 더 내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이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을 걸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동의율을 따질 때요.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율만 받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되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사실은 아주 작지 않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은 LH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LH가 건설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LH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죠. 민간 건설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혹시나 시공사가 부도될 경우도 있거든요. 또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미분양이 될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으로 시행하면 안정성으로 망할 우려가 없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나와도 공공에서 다 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했을 때는 뭔가 사업상에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느 정도 정해진 사업비가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옥주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하고 이주단지 입주 이런 것들,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주단지 입주 이런 부분들처럼 최대한 어떤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공사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말하는 건데요. 저 뒤쪽으로 먼저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시공사 선정을 예를 들어 레미안, 더샵, 이편한 세상, 자이, SK뷰 등등 이런 것들을 주민이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민 투표 등에 의해서 선정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H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건설사들 중에서 주민이 결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LH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공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회의 간에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LH가 공공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분양할 때까지 다 책임을 지면서 하게 되니까 중간에 비리나 망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대신에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밑에 표에 보시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및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마감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공사는 건설사를 말하는 건데요. 시공사를 어떤 건설사로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 30평형대 몇 세대, 25평형 몇 세대 이런 것들을 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받아서 LH가 결정을 하게 되죠. 주민이 결정을 하게 되죠. LH는 그대로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 재개발에서 하는 조합총회 같은 법적 절차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단독 시행 방식의 주민대표회의와 LH 관리처분 이 방식으로 가는데요. 조합으로 할 때에 비해서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들어가면 4분의 3, 75% 동의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단독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를 통한 단독 시행 방식은 동의서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67%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걷는 속도에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주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든 다른 구역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예가 있는데요. LH가 시행한 재개발의 성과. 자, 두 번째 사례가 먼저 나와 있네요. 성남에 가면 신흥 2구역 재개발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LH가 시행을 했지만 건설을 한 곳은 푸르지오예요. 자이 푸르지오 같이 들어갔나 보죠. 자이 아파트와 푸르지오가 너무 넓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지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안양에 가시면 덕천 재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미안이 들어가 있어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이렇게 이제 LH가 사업을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부분 하나 보여드린 거는, 자,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 규제를 완화해 준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준다. 확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돈을 더 내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줘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가 대략 한 1조에서 3조 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자 비용만 연간 수백억이 돼요. 그 수백억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저희가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적 기금에서 연 1.8% 그리고 이주비, 이주 보증금도 연 1.8%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분에서도 수백억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 소유자들한테 돈이 덜 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 거주자 이주 대책 강화로 둥지 내몰림 방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주택 서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돈이 모자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이 안 되고 돈이 모자라는 분들은 분양가의 50%까지 LH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돈을 최대 50%까지 LH가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빌려준 돈은 10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안에 원리금만 상환하고 아파트 팔아서 남은 돈은 전부 내 거. LH랑 나눠 갖지 않고 LH한테는 원리금만 주고 남는 이익금은 다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다 내지 못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고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원리금은 마지막에 한 번에 갚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한 달씩 나눠서 갚는 게 아니라 팔 때 한 번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 대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고 서민 주거 안정 또는 뭐 공급 효과가 아주 커진다는 부분도 그렇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장점과 혜택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거나 바로 동의서를 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동의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